근데 이제 어떤 식으로 우리의 그 회담을 방해를 했냐면 이 회담장에서 저 회담장으로 이제 이동을 하려면 뭐 회담이 지금 막 벌어지고 있으면 상황실하고 계속 회담 내용을 갖다 서로 논의하고 대책을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소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전화밖에 수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전화는 사실은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도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걸어가면 한 3분 거리예요. 근데 거기를 북측 안내원이 탑승한 가운데 차량으로 이동해라. 그래서 우리가 부르면 차 오는데 10분, 뭐 안내원, 뭐 하니까 적시적시에 이 소통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아주 그 교묘하게. 그래서 이게 어웨이 경기라는 게 이래서 어렵다. 뭐 정전협정 때 사례를 한 가지만 얘기를 하면 그때 개성에서 이제 회담을 하는데 그때 유엔군 측에다가 뭘 요구를 하냐면 너희들 올 때 유엔군이라는 표식으로 백기를 꽂고 와라. 그걸 이제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리고 백기가 무슨 의미입니까? 항복의 의미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유엔군이 항복하러 우리한테 왔다. 그리고 이 회담장에 보면 유엔군들이 서양 사람들이 신체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높게 보이잖아요. 책상을 다리를 4cm씩 이렇게 잘라가지고 자기네들하고 이제 키높이가 같게 만든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이 앞에 스탠드로 그 국기를 깃발을 놓잖아요. 유엔기하고 뭐 북한기 뭐 이런 게 놓는데 그 자기네들 깃발을 한 15cm 높게 한다든가 뭐 이런 식의 이제 밖으로 외관상으로 보이는 프로파간다 선전술에 굉장히 능하죠. 그런 마인드를 갖고 지금도 그런데 굉장히 이제 공을 들이고 이 전략적으로 자기 나름대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서 그러한 이제 행동들이 나타나곤 합니다. 이제 회담장에 가면 마이크를 대놓고 이제 서로 회담을 하거든요. 근데 마이크를 대놓고 상대방에다 얘기하면은 상대방 수석 대표를 향해서 대화를 나누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 뒤에 듣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면은 전략은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수석 대표들은 일종의 이제 배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이크로 얘기할 때는 이제 뒤에 있는 정책 결정자들이 내 얘기를 듣고 빨리 판단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 회의석상에서는 굉장히 서로 고압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기싸움에서 밀리면 안 되잖아요. 다 듣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정해진 얘기와 자기네들이 해야 될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공세적으로 대화를 나눌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에서 잘 문제가 안 풀리면 그 다음에 이제 정회를 해요. 그리고 수석 대표끼리 따로 만납시다. 그래서 별도의 방에서 마이크 없이. 그때는 진짜 있는 속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정말 너희들한테 필요한 게 뭐냐? 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이제 그런 대화들이 오가고 결국은 이제 나중에 무언가 이제 합의를 이루기 필요성이 있을 때는 이제 그걸 통해서 또 합의가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겉으로 보는 거하고 또 실제 합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은 다양한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이게 진행이 된다. 그 안하고 우리가 개별적으로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나눌 수는 없습니다. 공적인 이제 회합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이제 공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식사를 할 때 뭐 공동 식사를 할 때도 있고 개별 식사를 할 때도 있어요. 근데 공동 식사를 하게 되면 이제 북한하고 같이 섞여서 밥을 먹거나 공동 만찬이죠. 아니면 공동 오찬 뭐 이런 이제 공식적인 행사를 하는데 그때 이제 같이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게 되죠. 근데 뭐 대화를 하다 보면 그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정생활이 있고 하다 보면 이제 우리가 가정에 대한 얘기도 물어보면은 뭐 자기도 뭐 딸이 있는데 뭐 피아노를 전공을 하고 이 피아노를 좀 열심히 해서 나름대로는 이제 그 분야에서 성공하고 싶다라는 의지도 있고 그러면은 북쪽에서는 뭐 나라에서 교육 다 시켜주지 않느냐? 아 그렇지 않다. 이것도 나름대로는 따로 우리로 얘기하면 과외 같은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만만치 않다. 뭐 이런 이제 사적인 얘기도 가끔 나눌 때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공식적으로 만찬을 할 때 제가 기억이 남는 사례를 하나 얘기를 하면 3차 장성급 회담 할 때 이제 판문점을 보면은 북측에 마주보고 있는 데가 판문각이라는 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판문점에 무슨 행사를 하거나 손님들이 방문하고 그러면은 우리를 망원경으로 쳐다보는 그 위치가 이제 판문각이에요. 판문각에서 북측 인원들이 이제 망원경으로 우리 측 인원들을 이렇게 관찰을 하고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북측을 바라보고 왼쪽으로 이렇게 쭉 한 5분에서 10분 걸어가다 보면 거기 통일각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회담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그 오찬을 공동 오찬을 한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먹었던 음식 중에서 기억이 남는 게 뭐냐면 개성만두, 그다음에
배속김치라는 게 있어요. 개성식 김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배 속을 이렇게 파요. 그리고 이제 배추의 속을 거기다 넣어서 물김치식으로 담은 거죠. 개인적으로 너무 맛있었어요. 그래서 2번이나 더 달라 그래가지고 먹기도 했는데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다음에 칠색송어 밥소구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도 제가 굉장히 기억에 남는데, 칠색송어가 뭐냐면 레인보우 피쉬라는 이게 묘양산하고 뭐 이런 이제 북쪽의 찬물, 우리나라도 뭐 일부 있다고는 하는데, 그래서 일급수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생선이 아닌데, 레인보우 피쉬 칠색 송어의 배를 거기다 밥을 넣어서 이제 구운 거죠. 그래서 밥소구이. 그것도 아주 굉장히 맛이 있었고,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신설로 같은 음식을 이렇게 내놓는데, 그 그릇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그릇이 무를 깎아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앉아있던 인원들이 뭐 제가 지금 어립 김작을 해도 남북을 다 합쳐서 뭐 기자들까지 다 식사를 했으니까 한 7, 80명은 넘었을 텐데, 그거를 그 무는 미리 깎아 놓으면 색이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밤새도록 깎아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그 고기 국물하고 그 신선로 그걸 담아가지고 이제 개인당 하나씩 이렇게 한 거 보면, 야, 애들이 뭔가 이 문제를 자기네들이 해결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구나라는 이제 인상을 받았죠. 그때 3차 장성급 회담 때부터 본격적으로 분쟁화 시키려고 했던 부분이 서해 해상 경계선 재설정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북쪽의 입장에서 보면 그걸 성사시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이제 호의를 베푸는 거죠. 그런 식의 이제 그것도 하나의 북한이 전술 중에 하나죠. 그런 식으로 해서 상대방의 호의를 베풀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제 끌고 나가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도 우리가 항상 유의하면서 그런 것도 봐야 된다. 북한이 담배를 피는 인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손톱이 노래요. 그다음에 이도 그러니까 이제 북한의 담배를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 옛날에 그 담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산도, 거북선 이 담배를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한산도나 거북선이 그 당시만 해도 필터가 그렇게 썩 좋은 편이 아니라서 엄청 독했죠. 담배를 신문지에 말아서 피는 수준으로 아주 독한. 근데 북한 담배가 이제 그런 식의 담배, 엄청나게 독하죠. 그래서 그때 제가 그러면은 에세 담배인가요? 우리 그 당시에. 그때 그 담배를 하나 이제 선물로 줬죠. 한번 이거 우리나라에서 만든 담배인데 좋은 담배다, 한번 펴봐라. 그랬더니 한번 펴보더니, 아, 이거 뭐 싱거워서 이거 피겠냐. 그게 북한은 이게 워낙 독한 담배를 피다 보니까, 그러면서도 또 다 챙겨는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북한이 뭐 회담을 제의한다고 하더라도 자기네들은 준비를 다 해놓고 우리한테 언제 만나서 대화하자. 그 이제 정치적인 판단이 필요한 거죠. 그때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좀 더 여유를 갖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촉박하니 우리는 예를 들어서 2주 후에 우리가 준비가 되면은 너희들한테 통보하겠다. 그러면서 이 회담의 주도권을 누가 먼저 가지고 가느냐의 문제도 이 회담을 시작하기 전부터 굉장히 중요한 그런 문제죠. 강하게 나갈 때는 굉장히 강하게 나가야만 회담에서 우세권을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강하게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자꾸 보따리에서 꺼내주다 보면 협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좀 더 강하게 나갈 땐 또 우리도 강하게 맞받아 치면서 어느 정도 이 균형감 있게 회담을 끌고 나가는 그런 전략도 필요하고요.